홍성윤의 가족사에서 가장 강하게 남는 장면은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 어린 시절의 홍성윤은 울고 싶어도 마음껏 울 수 없는 아이처럼 보였고 그 감정은 훗날 미스트로사 무대 위에서 한 한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궁금해한 것은 단순한 신상 정보가 아니었다. 왜 저 작은 체구의 가수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는가? 왜 24살의 젊은 참가자가 마치 오래 산 사람처럼 한을 끌어올리는가? 그 답은 홍성윤이 걸어온 가족의 시간, 대전에서 시작된 국악의 길, 그리고 무대 뒤에서 말없이 지켜본 부모와 할머니의 기억 속에 숨어 있었다. 홍성윤은 2002년 3월 6일에 태어난 대전 출신 가수다. 대전 천동초등학교와 은어송 중학교를 거쳤고 중학교 시절 영화 서편제를 본 뒤 국악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 선택은 평범한 취미가 아니었다. 가야금 병창을 배우기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입상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홍성윤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가야금병창과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로 이어지는 길은 우연히 만들어진 길이 아니었다. 어린 나이에 이미 하루의 대부분을 소리와 악기 앞에서 보내야 했고 친구들이 쉽게 누리는 시간 대신 연습실에 긴 침묵을 견뎌야 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성윤이 단순히 재능이 많은 아이였다는 말이 아니다. 재능이 있으면 더 쉽게 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일찍 평가받고 더 자주 비교당한다. 국악은 특히 그렇다. 숨 하나가 흔들려도 티가 나고 장단 하나가 밀려도 바로 드러난다. 어린 홍성윤에게 무대는 즐거운 놀이가 아니라 버텨야 하는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에는 밝은 미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웃고 있어도 안쪽에 단단히 눌러둔 감정이 있고 높은 음을 뽑을 때도 자랑보다 절박함이 먼저 느껴진다. 미스트롯사에서 홍성윤이 주목받은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그녀는 트롯을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라 국악으로 단련된 몸과 소리를 가지고 트롯이라는 새로운 무대에 올라온 사람이었다. 가야금 병창과 판소리의 호흡은 짧게 배워서 흉내 낼 수 없다. 소리를 내기 전에 숨을 모으고 가사를 밀기 전에 감정을 먼저 눌러두는 훈련이 필요하다. 홍성윤은 그 훈련을 청소년기부터 해온 사람이다. 그래서 미스트롯사에서 그녀가 노래할 때 시청자는 기교보다 먼저 이상한 무게를 느낀다. 목소리는 젊은데 감정은 오래되어 보이는 것이다. 2026년 3월 6일 미스트롯사 결승 이후 홍성윤은 최종 3위인 미의 이름을 올렸다. 지는 이소나서는 허찬미미는 홍성윤이었다. 약 4개월 동안 이어진 경연의 끝에서 대전의 딸이라는 별명은 더 이상 지역 팬들만의 응원이 아니었다. 전국의 시청자가 그녀를 알게 되었고 국악소녀라는 이미지도 트롯 무대 위에서 새롭게 바뀌었다. 이때 홍성윤이 전한 감사 인사에는 부모와 할머니가 함께 있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의미는 컸다. 무대 위에서 혼자 노래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사실은 가족의 시간까지 등에 지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가족 이야기가 대중의 관심을 끈 이유는 분명하다. 홍성윤은 화려한 배경을 전면에 내세우는 참가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조용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궁금해했다. 수천만 원짜리 악기를 다룬다는 이미지 국악을 전공했다는 이력, 서울예술대학교 출신이라는 정보 때문에 누군가는 그녀를 쉽게 금수저로 짐작했다. 하지만 확인된 방송과 인터뷰의 흐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재산 과시가 아니라 가족의 응원과 생활의 무게였다. 부모님은 무대 뒤에서 딸을 지켜봤고 홍성윤은 부모님과 할머니를 향한 고마움을 반복해 말했다. 그 장면이 시청자를 흔든 이유는 단순하다. 진짜 사연은 크게 외칠수록 얕아지는 법인데 홍성윤의 가족사는 오히려 조용해서 더 오래 남았다. 2026년 3월 13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홍성윤은 할머니와의 기억을 떠올리며 인연을 불렀다고 말했다. 이 대목은 그녀의 가족사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어떤 노래는 가사 때문에 선택되고 어떤 노래는 기억 때문에 선택된다. 홍성윤에게 인연은 단순한 선곡이 아니었다.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곡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준 사람들을 무대 위로 불러내는 방식이었다. 부모님도 현장에서 무대를 지켜봤고 고생했다고 말해주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위로였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는 울수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박수 속에서 가족의 말을 듣게 된 것이다. 부모의 직업을 둘러싼 관심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대중은 가끔 한 사람의 사연을 너무 빠르게 단정한다. 부모가 어떤 일을 했는지, 집안이 부유했는지, 누가 뒤에서 도와줬는지를 먼저 묻는다. 그러나 홍성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의 이름표가 아니라 그 직업 뒤에 있던 부모의 시간이다. 하루를 버티고 자녀의 선택을 지켜보고 국악이라는 쉽지 않은 길을 계속 가도록 마음을 보태는 일은 어떤 직업보다 무겁다. 만약 부모가 특별히 화려한 직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야기는 자랑으로 소비됐을 것이다. 하지만 홍성윤에게서 느껴지는 힘은 자랑의 힘이 아니라 견딤의 힘에 가깝다. 2026년 4월 7일 홍성윤은 고향 대전 동구 홍보대사로 주목받았다. 이 소식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녀의 성공이 개인의 경연 성적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전에서 자라 국악을 시작한 아이가 전국 방송 무대에서 3위에 올랐고 다시 고향의 이름을 대표하는 얼굴이 된 것이다. 이 흐름은 매우 선명하다. 대전의 학생 국악 전공자 미스트롯 4 참가자 결승 3위, 그리고 지역을 알리는 인물. 하나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는 수많은 연습과 실패, 그리고 가족이 함께 버틴 시간이 있었다. 2026년 4월 16일 방송 관련 내용에서는 홍성윤이 부모님부터 형제들까지 가족 모두의 선물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소개됐다. 그녀는 이렇게 비싼 것을 사보기는 인생 처음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설렘을 드러냈다. 이 장면이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비싼 선물은 소비의 장면일 수 있지만 홍성윤에게는 보답의 장면이었다. 오랫동안 받기만 했던 마음을 이제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은 딸의 마음이었다. 가족사가 감동적으로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녀는 성공을 혼자 차지하려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얻은 주목을 가족에게 되돌려주고 싶어 했다. 홍성윤이 아이였지만 울 수 없었다는 말은 실제 삶의 모든 장면을 다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그녀의 노래를 이해하게 만드는 감정의 문장이다. 어린 시절부터 국악을 배운 아이는 울어도 다시 연습해야 했고 힘들어도 다음 무대를 준비해야 했다. 경연을 앞두면 긴장도 스스로 삼켜야 했고 기대를 받으면 부담까지 함께 감당해야 했다. 부모가 옆에 있어도 대신 노래해 줄 수는 없다. 할머니가 마음으로 응원해도 무대 위의 실수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어린 홍성윤은 빨리 어른스러워져야 했을 것이다. 그 성숙함은 미스트롯사에서 강력한 무기가 됐다. 트롯은 단순히 높은 음을 잘 내는 장르가 아니다. 사연을 믿게 만들어야 한다. 가사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시청자는 그 사람이 정말 그 감정을 살아본 사람인지 본능적으로 느낀다. 홍성윤은 어린 나이에도 그 벽을 넘었다. 국악으로 다져진 발성판 소리에 깊은 호흡, 가야금, 병창에서 길러진 박자감, 그리고 가족을 떠올릴 때 생기는 진짜 떨림이 한꺼번에 섞였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기술을 보여주는 발표가 아니라 기억을 꺼내는 고백처럼 들렸다. 홍성윤의 별명도 이 서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대전의 딸, 국악소녀 감성 거인 리틀 이선희. 이 별명들은 모두 서로 다른 면을 가리킨다. 대전의 딸은 출발점을 말하고 국악소녀는 뿌리를 말하며 감성 거인은 무대에서 커지는 존재감을 말한다. 리틀 이선희라는 표현은 작은 체구에서 폭발하는 고음과 집중력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별명 뒤에 가장 중요한 이름은 결국 홍성윤이다.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손녀이자 동시에 자기 목소리로 살아남아야 했던 한 사람이다. 시청자들이 그녀의 부모 직업에 반응한 것도 결국 이 이름을 더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이어야 한다. 부모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부모의 삶이 딸의 노래에 무엇을 남겼느냐. 홍성윤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조심스러운 눈빛, 노래가 끝난 뒤 늦게 풀리는 표정 가족을 말할 때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목소리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그녀는 쉽게 만들어진 가수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슬픔을 꾸민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않았던 시간을 노래로 바꾸는 사람이다. 그래서 홍성윤의 가족사는 폭로의 소재로만 소비되면 안 된다. 부모의 직업이 알려졌다는 문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그녀를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했는가이다. 국악을 시작한 중학생 시절부터 서울에서 전통음악을 배우던 시간, 미스트롯 4 무대에 오르기까지 그녀는 계속 새로운 문턱을 넘었다.
그때마다 부모는 딸의 선택을 바라봤고 할머니의 기억은 노래 안에 남았다. 결국 홍성윤이 부른 것은 한 곡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지나온 시간이었다. 미스트롯사의 경쟁은 끝났지만 홍성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가깝다. 3위라는 성적은 숫자로 남지만 그녀가 남긴 인상은 숫자보다 오래 간다. 2002년 대전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국악에 빠졌고 가야금 병창으로 이름을 알렸고 전국 방송 경연에서 자신의 감정을 증명했다. 그리고 부모와 할머니를 향한 고마움을 숨기지 않았다. 이것이 홍성윤을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든다. 가장 큰 반전은 부모의 직업 그 자체가 아니다. 진짜 반전은 사람들이 배경을 궁금해하는 동안 홍성윤은 이미 무대 위에서 답을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답은 화려한 설명이 아니라 노래였다. 어린 시절 울 수 없었던 마음 가족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던 시간, 대전에서 서울로 이어진 긴 연습의 길, 그리고 미스트롯 사 결승 무대까지 견뎌온 하루하루가 그 목소리 안에 있었다. 그래서 홍성윤의 가족사를 듣고 나면 그녀의 노래가 다르게 들린다. 예전에는 잘 부르는 가수로 보였다면 이제는 자기 삶을 숨기지 않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앞으로 홍성윤이 어떤 무대에 서든 사람들은 그녀의 고음만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더 궁금한 것은 그 고음 뒤에 남아있는 침묵이다. 한때 울 수 없었던 아이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로 마음을 열고 있다. 부모의 직업과 가족의 정체를 둘러싼 관심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홍성윤은 만들어진 스타가 아니라 가족의 시간과 자기 노력으로 천천히 단단해진 가수다. 그래서 그녀가 부르는 한 소절은 단순한 음정이 아니라 지나온 삶의 증거처럼 들린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홍성윤의 이야기는 시청자의 마음을 가장 깊게 파고든다. 홍성윤을 둘러싼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녀가 자신의 배경을 과하게 포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개인사가 너무 빠르게 소비된다. 눈물을 흘리면 사연이 되고 가족이 등장하면 바로 화제가 된다. 그러나 홍성윤의 경우에는 사연보다 무대가 먼저였다. 시청자는 먼저 노래를 듣고 놀랐고 그 다음에야 저 목소리 뒤에 어떤 시간이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 사연이 노래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노래가 사연을 찾아가게 만든 것이다. 특히 국악에서 트로트로 넘어온 과정은 쉽지 않았다. 국악은 소리의 결이 다르고 트로트는 대중의 귀에 더 직접적으로 닿아야 한다. 너무 국악적으로 부르면 낯설게 들리고 너무 트로식으로만 부르면 홍성윤만의 뿌리가 사라진다. 그녀는 이 경계에서 자신의 답을 찾아야 했다. 한쪽은 전통이고 다른 한쪽은 대중성이다. 이 둘을 동시에 잡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미스트롯사에서 홍성윤의 성과는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장르의 이동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가족의 역할도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보인다. 부모가 딸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지만 끝까지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된다. 국악을 배운다는 것은 긴 시간과 비용 이동과 연습, 심리적 부담이 함께 따라오는 일이다. 하루 이틀의 응원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홍성윤이 중학교 시절부터 국악을 시작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족의 묵묵한 지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부모 직업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다. 또한 할머니의 존재는 홍성윤의 감정선을 설명하는 데 빼놓을 수 없다. 할머니를 떠올리며 인연을 불렀다는 말은 곡 해석의 중심을 보여준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바라본 것은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었을 것이다. 지나간 시간 자신을 바라봐준 사람들, 말로 다하지 못한 미안함과 감사함이 한꺼번에 떠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노래가 끝난 뒤 남는 여운은 점수보다 강했다. 심사 결과는 발표되면 지나가지만 한 사람의 기억이 담긴 무대는 오래 남는다. 홍성윤의 이야기를 만들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도 여기에 있다. 확인되지 않은 부모의 직업이나 자극적인 표현만 앞세면 본질이 흐려진다. 시청자가 진짜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누가 어떤 직함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 가족이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가이다. 그녀가 가족 선물을 챙기며 설렘을 드러낸 장면도 같은 맥락이다. 성공한 사람이 돈을 쓴 장면이 아니라 딸이 가족에게 처음으로 크게 보답하고 싶어 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그 장면에서
홍성유는 스타라기보다 아직도 가족 앞에서는 조심스럽고 고마운 딸이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젊은 가수가 어떻게 자신의 출발점을 무대의 힘으로 바꾸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홍성유는 대전이라는 지역 국악이라는 뿌리 가족이라는 기억, 미스트롯4라는 기회를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시청자가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인물이 됐다. 이것이 오디션 이후에도 이름이 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무대가 끝나도 궁금증이 끝나지 않는다. 노래가 끝나도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 이제 홍성윤에게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가족사의 감동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감동을 앞으로의 무대에서 계속 증명하는 것이다. 대중은 처음에는 사연 때문에 멈춰서지만 오래 머무르게 만드는 것은 결국 실력이다. 홍성윤은 이미 국악의 기본기와 트롯의 감정선을 함께 보여줬다. 앞으로 그녀가 더 많은 방송 행사 공연에서 어떤 곡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확장할지가 중요하다. 한 번의 화제는 지나가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다시 불려 나온다.